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그냥 탁구하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날씨가 막 더운 건 아니긴 한데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창밖에 새가 오는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저희 집 뒤에 숲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뭔가 엄청 많은 것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우랑 이제 새밖에 못 보긴 했지만 밤에 막 어젯밤에는 고양이가 막 엄청 막 영역 싸움 하듯이 엄청 울어 제껴가지고 조금 무서웠더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약간 그 계획들이 다 또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인가 이제 한국에 이제 6월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벨기에에서의 또 다른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뭐 마음가짐을 다잡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돼가지고 제가 9월에 다시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약간 조금 뭐랄까 의미를 잃어버렸다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이 삶이라는 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이것이 되게 뭔가 되게 급격히 바뀔 수 있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살짝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아직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저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 의식주 중에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것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가 아니죠. 당연하게도 저의 채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하게도 제가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을 갖다 바치기로 결심했었던 재본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서 벨기에로 처음 오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정보를 얻고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매우 잘못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괜히 괜히 구독 취소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보 영상들도 있지만 보통 다이어리를 꾸미는 영상은 저의 주저리와 TMI 남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 제가 여기 벨기에 처음 오게 됐을 때도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코로나 거의 직전이었을걸요, 아마? 아닌가? 그 전해인가? 아무튼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뭔가 약간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별것도 아닌 건데, 팀이 완전 바뀌게 되면서 약간의 격변을 겪고, 인생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봐주시는 분들이 몇 없었고,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 제가 이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그냥 현실을 잊고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 종이에다가 문구에다가, 그래서 뭔가 그거를 유튜브를 하는 걸로 죄책감을 없애고 싶었어요. 사람 약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진 뭔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그냥 주어진 걸 순응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내가 그걸 순응하게 되면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이제 사람은 그거를 돈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시발 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런 비용들.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을 그냥 남발하게 되면 조금 가위가 없다. 가위가 없네. 잠시만요. 가위가 없으면 닭구를 못 하는데. 그러면 가위 없는 닭구를 해볼까요, 오늘은? 가위가 지금 제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일단 가위 없이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시발비용.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생기면 사람은 흔히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은근 그게 해소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한 상황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그 쾌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즉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그런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 저는 그랬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것도 TMI인데, 제가 항상 해명하고 싶은 TMI였는데, 제 유튜브 채널 개설일이 201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TMI인데, 그거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개설일이 아니고요. 제가 회사에 취직해서 구글 계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일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쓰던 저의 계정을 아무 생각 없이 저의 유튜브 계정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그 회사 팀 계정이나 뭐 광고주 계정은 당연히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저의 개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습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제 계정을 따로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계정을 썼고, 그리하여 저의 채널 개설일이 그 날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거기 가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빠요. 언제까지 회사가 나를 발목을 잡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이 종이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예쁜 유리 그릇에다가 담아놨는데, 일단 이 유리 그릇은 뭐냐면 저희 집 옆에 있는 바이오 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막 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보통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되게 조그만 그런 식료품 상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없잖아요. 뭐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는 가게는 있지만,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블럭마다 작은 식료품 상점 같은 것들이 되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까르푸나 이런 데 안 가고 대형 슈퍼마켓에 안 가고 여기서 구매를 한다. 그리고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뭐 과일이 맛있고 저기는 빵이 맛있고 저기는 커피가 맛있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내가 모든 걸 사면은 사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퀄리티는 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는 그런 식재료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건강에 관심이 있고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고 내가 맛있는 거, 가성비 있으면서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그러면은 그냥 맨날 슈퍼에 가야 되고 맨날 다른 슈퍼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맛있고 저긴 저게 맛있고가, 심지어는 대형 슈퍼마켓 별로도 다 특징들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철새처럼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까르푸만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다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요즘도 사실 이제는 어느 마트가 뭐가 맛있다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선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평균적으로 괜찮은 그런 마트를 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네, 그냥 잠깐 걸어가서 잠깐 사오는 용도로 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 동네에 있는 바이오 마켓,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유기농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스프를 파는데 저도 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간 건데 스프를 파는데 그 스프를 이런 유리 그릇에 넣어서 팔고 이거를 돌려주면은 돈을 다시 돌려줘요. 보증금 개념으로다가 환경을 위한. 근데 저는 그릇이 너무 예뻐서 안 돌려줬죠. 근데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재본을 하고 나서 남은 종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짜투리 종이들인데 보통은 커버를 만들고 나서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본문 보호지라고 하는 그 커버 안에 속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남은 종이를 모아놨습니다. 저게 또 다이어리 꾸밀 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이어리가 아니고 또 다른 다이어리가 어딘가 또 있는데 제가 못 찾겠는데 그 친구를 나중에 보여드리면 걔가 이제 거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다이어리 말고 제가 다꾸하는 다이어리. 그래서 그걸 함께 볼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본문 보호지인데 본문 보호지를 일단 요 모양대로 커트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커트를 해낼 때 이제 요런 종이들이 짜투리 종이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그래도 어디다 쓰겠지 하고 모았어요. 이거 약간 또 TMI인데 이건 제 첫 번째 책입니다. 언젠가 네, 여기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책들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걸 어떻게 이고 지고 가지? 벌써부터 네, 갈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어제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라고 하는 세계 3대 콩쿠르, 쇼팽, 차이코프스키, 그 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이 작은 나라인 벨기에에서 참 많은 걸 하고 있구나, 내가 몰랐다 뿐이지 라는 거를 여기 와서 살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마테도 없는데 가서 마테 몇 개만 슝슝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강 챙겨봤거든요. 대강 챙겨온 마테를 여기다 이렇게 일단 예쁘게 담아보고 네, 담아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 엘리자베스 콩쿨 세계 3대 콩쿨이고 뭐라고 해야 돼? 엄청 유명한 콩쿨이고 다른 차이코프스키나 이런 게 4년에 한 번 열리는 걸로 아는데, 근데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매년 열립니다. 근데 매년 악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이 보컬이었고, 성악, 그리고 재작년 제가 봤는데 첼로였고, 그리고 그 전이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피아노일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바이올린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비올롱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이유도 없어졌어요. 아무튼간 그래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게 세미 파이널이었습니다. 이제 스텝별로 객석 이제 티켓을 예매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세미파이널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파이널은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한 40유로, 50유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미파이널은 그래도 한 24유로 정도? 인당 24유로?
괜찮은 가격이죠, 여러분. 거기 올라오신 분들의 연주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분들의 연주를 네, 저렴하게 클래식에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네, 저는 막 그렇게 클래식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답니다. 그래서 네,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제가 봤던 그러니까 뭐냐면 세미파이널이 총 12명 맞나? 아니다. 마지막 파이널이 12명이고요. 세미파이널은 12명보다 더 많아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이제 제가 세스 타임이었는데 세스 타임에 가서 보는 이제 그거는 총 4명의 지원자가 나오고 그 중에 2명은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해요. 그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서 치아키나 노담에나 이제 다른 친구들이 유럽에 이제 유학을 와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정말 레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명은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고 그 벨기에에 오케스트라가 되게 국립 오케스트라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게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 자꾸 노담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클래식을 아는 바가 없어서 노담회를 자꾸 이렇게 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왜 치아키가 파리에 있는 어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파리 안에도 되게 여러 다른 오케스트라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벨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벨기에는 막 시마다 여러 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일단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제가 등급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크기로 생각하면 벨기에라는 이 조그만 나라의 국립 오케스트라가 제일 큰 거겠죠. 그리고 나서 왈로니아 오케스트라가 있고 밑에 프랑스 쪽 지방 쪽 막 오케스트라가 또 따로 있고 리에주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리에주라는 도시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브뤼셀 오케스트라가 또 따로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별로 한국 도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네 뭔가 이렇게 엄청 큰 도, 이렇게 경상도, 그러니까 경상북도 남도 합쳐서 경상도, 전라북도 남도 합쳐서 전라도라고 한다 치면 경상도 오케스트라, 전라도 오케스트라, 이렇게 그리고 서울 오케스트라, 부산 오케스트라, 그리고 네 한국 국립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콩쿠르랑 같이 협연을 하는 오케스트라는 제가 첼로를 봤을 때도 왈로니 오케스트라였고 이번에 바이올린도 역시나 왈로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브뤼셀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아는 얼굴이 제가 같이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는 되게 젊은 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왈로니아 오케스트라는 되게 뭐랄까 좀 나이대가 있는 그런 약간 관록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 그 타임마다 같은 곡을 모차르트의 곡이었거든요.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였는데 근데 딱 듣자마자 아 이건 모차르트다 이건 모차르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알모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노래였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곡을 계속해서 반복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능한 약간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클래식을 모르고 그림도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드리는 해석이 저는 근데 사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4명의 캔디닷이 있었는데, 근데 첫 번째
분이 우크라이나 분이었고 그러니까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일단 실망. 이게 뭔가 약간 그거 있거든요. 그 제가 첼로 경연할 때 조금 알못이지만 느꼈는데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곡을 뭔가 해석하는 거가 저는 좀 더 여성분들의 연주가 더 취향이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뭔가 묵직하고 무겁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클래식을 그러니까 알못이지만 좋아하지 않나 봐요. 저의 취향은 약간 야들야들하고 약간 부드럽고 근데 또 여성분들이 또 엄청나게 파워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치만 뭔가 섬세한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처음 그 하시는 첫 번째 분이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그 저희 자리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우연하게도 그냥 앞 1층에 옆에 약간 가해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꽤 앞쪽이었고 그 연주하시는 분 표정도 볼 수 있었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보통은 약간 제가 뭘 예매를 하게 되면 모르니까 어느 자리가 소리가 좋은지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빅뱅 이론의 셸든처럼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자리마다 앉아보고 호우 하고 소리를 질러볼 수도 없고 그냥 약간 자리는 신이 내게 점지해 주는 것 이런 느낌으로 빡 이러고 찍거든요. 그러면 보통 후회해요. 그러면 보통 막 괜히 발코니석 박스석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오케스트라의 반이 안 보이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듣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자리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자리가 꽤 좋았어요. 네, 다 잘 보이는 자리였고 마지막이라고 그런 자리가 저한테 맞는지 아무튼 그래서 가서 잘 봤는데 첫 번째 분이 이제 딱 올라왔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굉장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치만 여러분 사람이 눈이 달려 있으면 내가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잘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무리 취향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예를 들면 차은우 분은 누가 봐도 차은우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분이 딱 누가 봐도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렸을 때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다 막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너무다 내가 이 클래식 공연을 들으러 와서 이렇게 너무 멋진 걸 봐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못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고 연주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일단 옷차림도 그냥 평범한 옷이었어요. 그냥 하얀 색깔 와이셔츠에 그냥 베이지색 그 뭐라고 해야 돼? 면바지였어요. 그리고 구두가 아니었나? 아무튼 뭐 편한 로퍼 같은 거였나? 아무튼 그런 거였고 되게 프리한 후리한 복장 있죠. 그래서 뭐 속으로 뭐지? 요새는 저렇게 하나? 아니면은 뭔가 저 사람의 특징인가?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첼로를 봤었을 때는 양복 딱, 드레스 딱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바이올린은 그게 아닌가?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첼로는 앉아서 하는데 바이올린은 서서 하고 상체나 이런 걸 다 움직이잖아요. 보통은 팔도 엄청 크게 움직이고 그래서 음 신기하군, 특이하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연주가 엄청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 이거 좀 다꾸를 하겠다고 앉아갖고 여러분한테 엘리자베스 썰을 풀고 있네. 그래도 되죠, 여러분. 마지막이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연주가 엄청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곡인데 진짜 정말 모차르트스럽다. 그 제가 모차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시간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저한테 강제로 살리에르라는 영화를 시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그 살리에르가 봤던 극혐한 모차르트의 모습 있죠. 되게 그 장난기 있고 진지하지 않고 그런 모차르트의 모습? 그 느낌? 그러면서 되게 약간 진짜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그치만 중간중간에 좀 틀렸어요. 그래서 알못인 제가 들을 때도 약간 그 음이 나간 부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경쾌한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디카프리오 분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디카프리오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해. 아무튼 엄청 네 멋지신 그분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두 번째 네 우크라이나 분이었고 그 다음이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맨 처음에 저희 발표됐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 뒤에 바로 러시아 사람을 넣는 거 너무 잔인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라왔는데 이분은 완전 반대예요. 이분은 일단 수염이 났어. 수염이 막 있고 그리고 머리가 구불구불한 그런 머리인데 그 약간 그 캔디 캔디 여러분 캔디 아시나요? 그래서 태초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캔디의 그 상대역, 네, 그 상대 그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이렇게 엄청 구불구불구불구불하는 그런 긴 흑발 머리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하나로. 장발이에요. 그리고 약간 풍기는 뉘앙스는 약간 그 신현준? 그러니까 근데 막 약간 좀 더 그 서양 버전의 신현준? 그래서 좀 더 되게 짙은 인상? 엄청 무슨 약간 잘 모르지만 엄청 진한 향수 광고할 것 같은 그런 약간 뉘앙스에다가 위에 옷 이분도 되게 특이해서 위에 옷도 완전 블랙 튜닉이고 바지도 그냥 블랙 면바지인지 슬랙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완전 그냥 깜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처음 분은 되게 완전 하얀색이었고 두 번째 분은 완전 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도 진짜 깜장이었어요. 그 아까 연주가 막 날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엄청 뭔가 이렇게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틀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굉장히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어서 이게 같은 곡인가 싶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첼로 때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졸았거든요. 너무 음이 낮다 보니까 이거 알못인데 음이 낮게 되고 그리고 첼로는 이런 악기에 대한 평도 제가 할 만큼 아는 게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조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협연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파트가 좀 많았어요. 근데 바이올린은 아무래도 그 혼자서 낼 수 있는 음역이 엄청 넓고 그 약간 소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차르트의 곡 자체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 독주 파트가 진짜 많았고 그 바이올린 자체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듯한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졸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게 같은 곡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안녕히 가셨고 끝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지원자 후보 아무튼 그 분들은 어 리사이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연이 아니고 이제 피아노 반주자랑 나와서 이제 자기가 고른 곡 하나랑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선정한 아직 미발표된 이 오디션을 그러니까 이 콩쿠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상하고 요상한 곡 그 첼로 때 저희가 한번 당했거든요. 그 곡이 정말 난해해서 약간 둘 다 약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무언가를 인간이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피곤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해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아시아계 미국인 분이 나오셨는데 그 엄청 잘 하셨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 선정한 곡 말고 이분이 따로 자기가 선정한 곡이 되게 막 우르르 꽝꽝꽝꽝꽝 이러다가 갑자기 그리고 막 비가 막 내고 막 내리고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고난과 역경이 한
엄청 길게 가다가 그래서 약간 되게 이거 처음에 약간 기교인가? 약간 그 피아노계의 초절기교 같은 것처럼 바이올린계의 기교를 보여주기 위한 곡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섬세한 선율로다가 그 약간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장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전 장조 처돌이거든요. 단조 음악 완전 싫어. 이것만 들어도 아마 제가 얼마나 클래식 알못인지 아실 텐데, 네, 저는 단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이든 이런 사람 좋아하고, 네, 막 누구냐, 네, 모차르트도 좋아하는데, 베토벤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막 1악장 장조로 시작했다가 2악장에 가서 단조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차이코프스키의 그 호두깎이 인형인 사람. 네. 근데 백주의 호수는 싫어하는 사람. 네, 아무튼 그런 알못인데 그래서 장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게 여리여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섬세한 선율이라서 그리고 그 전에 뭔가 고난과 역경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굉장히 3D 음향처럼 막 여기저기서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때려박는 느낌이었으면 그거를 바이올린 하나가 해내요. 물론 피아노가 반주로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바이올린이라는 이 작은 악기 하나로 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와서 이제 뭔가 이 좋은 흐름의 곡이구나. 저 드라마 새드 엔딩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의 곡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엔딩을 앞두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한 2번 이렇게 얇은 선율로 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꿍깡 막 때려 박아요. 그래서 뭐야 왜 또 고난이 시작됐어 라고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맨 마지막에 또 다시 이런 일자 아주 얇은 실로 된 것 같은 그런 선율이 나오는데 그거는 살짝 단조예요. 약간 단조고 약간 서글퍼요. 그렇게 나오면서 곡이 끝이 났는데 그거를 딱 듣고서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우리는 장조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장조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한테 또다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슬퍼지겠죠? 왜냐면 처음에 온 고난과 역경을 내가 잘 견뎌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듯이 즐겼어. 웃으면서 장조로 즐겼어. 근데 그 다음 노래 그 다음 고난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노래는 조금 슬퍼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단조가 슬프게만 느껴지는 단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뭔가 이런 고난과 역경은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고난과 역경이죠. 변화는 언제고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언젠가 또 어디선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겠거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벨기에 오기 전에 찍었던 영상들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변화도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돼서 또 저는 또 어디선가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어지기 전에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사실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자정에 발표가 됐거든요. 파이널 리스트가 12명의 파이널 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그
미국인 분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듣는 귀는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약간 제가 뽑아 보낸 것 마냥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내가 그래도 돈을 저렴하게 써서 파이널리스트의 연주를 들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밖으로 돌아가 볼게요. 너무 농땡이 피웠다.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살다 보면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이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이제 저도 곧 그렇게, 아니야, 지금도 사실 별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네, 너무 압박이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도 뭔가 내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자극을 느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멍청했죠,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회사 다니느라 막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집 안에서만 있고, 그때 코로나 때기도 했고, 그리고 거의 뭐 집 안에서만 있고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배달 음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최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기대되는 게 배달 음식이랑 편의점이랑 그다음에 김밥 천국이랑 막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원과 여유로운 삶과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배달 음식이 있고 치킨이 있고 그거 못 참죠. 그런 거 참을 수 없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저의 곁에 있고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 있고, 카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또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멍청해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걸 즐길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내가 가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돈을 쓰는 거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하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저한테 강제적으로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 시간을 제가 쓰면서 대개의 시간을 낭비를 했지만, 근데 순간순간들에 느낀 것들을 제가 잡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포착을 하려고. 네. 그런 것들이 저를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입으로 저는 여러분 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기엔 좀 쪽팔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가 얼마나 굉장히 조금 불안정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번아웃 비슷하게 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그만두기 직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사 준비, 여기로 이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벨기에에 와서 또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좀 많이 내려놓고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작년에 한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편해졌거든요. 근데 네, 그때와 지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사람이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의 옛날과 저의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게 돼서도 이런 나아진 모습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거에 제가 찾은 한 가지 방법은 나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들을 찾자. 그리고 그거를 내가 느끼는 거를 주저하지 말자. 네,
그거를 한국에 가서도 실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회나 이런 거가 있다면 갈 거고, 연주회나 이런 거가 있다면 갈 거고, 공원에도 나가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 위도와 경도가 바뀌죠, 일단.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대가 바뀌겠죠. 그리고 제가 사는 모습도 아마 바뀔 겁니다. 네,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저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 환경은 바뀌어도 저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 거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의 안에서 찾으면 되죠. 그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 그냥 주둥이 나불나불 해보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불나불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뭔가 예매한 거거든요.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냥 제 옆 사람이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예매한 거였어요. 근데 참 잘 보고 왔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게 약간 운명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그 미국 분의 세미파이널 리사이틀 그 곡을 들은 게 또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무언가 성취를 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쵸? 그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걸 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그분들의 멋있음이 나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멋있음이 나를 갉아먹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안 좋은 방향의 시기나 질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어진 얼마만큼의 똑같은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이만큼의 성과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이만큼의 성과가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낸 사람이 못한 사람이고 도태된 사람이냐? 하면 아니요. 그 사람도 무언가 그 사람 안에서 고군분투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 가려버리네. 그걸 이제 요즘에는 뭔가 번아웃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약간 이해를 해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 혹은 다른 사람들의 뭔가 이뤄낸 그런 모습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좀먹거나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러면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결론을 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의 시속 몇 킬로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었냐 같은 거죠. 사람을 차로 치환을 했을 때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차는 토요타거든요. 별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여기 딱 왔을 때 현대 기아차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의 예산에선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나마 괜찮은 차는 토요타의 중고차였어요. 그래서 저희 차는 토요타입니다. 근데 저희의 토요타 차는 아우토반을 달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낼 수 있는 시속이 정해져 있어요.
아우토반은 제한 속도가 없지만 저희는 120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120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냥 추월 차선 절대 안 가고 그 트럭이랑 같이 120으로 달리는 겁니다. 근데 간혹 막 BMW 같은 차들 있죠. 여기 유럽에서는 BMW가 되게 운전을 막 하기로 유명하고 나쁘게 운전하기로 유명한데, BMW 같은 차들, 그런 차들은 아우토반에서 쌩 하고 달리잖아요. 네, 그런 차가 있고 토요타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국적을 바꿔버려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라, 그거는 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라고 구분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을 만든 부모님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교육의 탓도 아니고, 그냥 아무의 탓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얼마를 낼 수 있어. 나는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머릿속으로 그냥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써내려가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를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달리는 차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차는 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고, 그 BMW 같이 쌩 달리는 차는 그 시내에 못 들어와요. 그 하이브리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조그마한 경차가 훨씬 더 좋아요. 주차할 때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교하지 말고 남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일을 남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남을 비난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벨기에 와서 네, 많이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했는데 되게 약간 정신산만하게 돼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지만, 제 친구 딸이 그려준 제 초상화거든요. 그래서 제 초상화랑 이렇게 놓고 보면 정신 없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갔다 온 후기는 그냥 이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길었네.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50분을 써먹었는데요. 네, 주저리 TMI 영상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되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정보 영상을 하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